2025년 1월 11일 개최된 한국 UAP 학회 제5회 정기학술 대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 2024년, 2025년 UFO와 관련된 주요 이슈, 그리고 2024년 한국의 UFO 제보 및 분석 현황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2025년 UFO와 관련된 주요 이슈 발표 영상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보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는 이렇게 되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UFO라고 하는데 저희 UAP, UFO, IAF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 제1회 정기학술대회 때 사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UFO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IAP 또는 UAP 이런 용어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짧고 굵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어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원래 최근에 저희 학회 이름을 UFO 학회였다가 UAP 학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대세가 이 UAP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AP라는 게 미확인 공중현상 이렇게 해서 꼭 저희가 생각하는 그 UFO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게 꼭 공중의 현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미확인 현상들을 모아서 UAP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말이 IAP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언니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인데 요거는 확인된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종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뭐 형광등 사진인지 거울에 비친 먼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AP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P와 UAP는 약간 이제 반대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UFO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기엔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연여 중에 이게 외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UFO의 특징들을 이제 쭉 적어봤는데 사실 이거 적은 거 가지고 보는 것보다 이런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낫죠. 뭐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비행 물체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지구상의 기술로는 사실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죠. 아니면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날아간다든지. 그래서 아까 서종환 소장님께서 제보받으신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 사진들이 별로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수평으로 날아간다든지 수직으로 올라간다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그거는 IAP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요거는 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거랑 이제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흔하게 이제 UFO랑 UFO가 아닌 것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일 큰 게 바로 이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프랑스에 있는 게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대략 이제 10m 정도를 넘어서면 눈과 뇌는 알려지지 않는 현상의 거리를 추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인 뭔가의 크기나 거리나 속도나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뭔가 점이 하나 보인다고 해서 이게 추정컨대 뭐 10m다, 100m다, 뭐 1km다 이렇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있는데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200m에 떠 있는 게 400m를 이동하는 거랑 비행기가 20km를 이동하는 거 그리고 국제 ISS 이제 그 위성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800km를 이동하는 게 사실 속도는 다 2분 동안 관찰이 되는 건데 높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 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게 뭐 10m,
뭐 몇백 메다인지 몇 킬로인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쭉 모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여러 사이트들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뽑았던 내용들은 이제 애니그마라고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가장 이제 미국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UFO 인공지능 분석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이런 겁니다. 궤도상의 물체, 아까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위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비행기인지 위성인지 뭐 달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타임랩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궤적이 이제 보이죠. 궤적도 보이고 아까 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추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돌려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들은 이런 거다. 그래서 신고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제일 요즘 신고 많이 들어오는 거라더라고요. 쭉 이렇게 나열해서 살아요. 이게 이제 스타링크 위성들입니다. 현재 궤도에 3,000개 이상이 이제 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대 14,000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구상 저궤도에 계속 이렇게 떠서 이제 다니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다 파괴가 됐는데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가 준이 많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이거 UFO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진도 찍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착각 많이 하는 게 이제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라는 거는 이제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광원을 그 군사용이나 또는 탐사용으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배가 침몰했거나 이러면 거기에 이 플레어를 비행기에서 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데 낙하산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 뭐 어선 실종이 됐거나 이러면은 야간에 수색할 때 요것들을 이렇게 팡팡팡팡 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먼지가 보이는데 연기도 나고 이러니까 만약에 멀리서 이렇게 이거 뭐 이상하게 계속 1시간 동안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거 UFO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플레어 말고 사실 군사용으로 쓰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저기 쏘게 되면 대부분 미사일의 특징이 열을 추적해서 열 추적을 가지고 비행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원을 따라가는데 이 옆에다가 플레어를 이렇게 쩌라락 쏘게 되면 비행기에서 나가는 여기 엔진에서 나가는 그 열보다 이게 지금 더 밝죠. 더 열이 높죠. 그러면 미사일이 이 비행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쪽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탑건이나 이런 영화 보시면 플레어를 반사하는 장면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쏘면 플레어를 몇 번 하면 플레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은 이제 몸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도 지상에서 보면 뭐 이상하잖아요. 뭐가 군집적으로 막 빛이 샥 나타났다가 갑자기 팍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UFO 뭐 때가 나타났다 이러고 이제 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UFO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레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항공기의 엔진 배기가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아주 고고도에서 날고 있는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항적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배기가스가 기압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증기가 맺히듯이 이런 건데 이게 또 낮에 볼 때는 비행기도 보이고 뭐 이게 잘 보여요. 근데 밤에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얀 띠 같은 게 이제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UFO가 아닌가 하고 이제 신고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퍼 랜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국어로 하면 이제 종이로 된 우리 그 등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대만이나 이런 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진관성이 어디니 가시다 보면 연등 날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잘못 날리면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쪽에 가시면은 이 등불을 날립니다.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내가 날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리는데 이제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서 소장님 거기 영상에도 뭔가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그것들이 이런 거의 일종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안에 불을 켜거든요. 등불을 켜기 때문에 뭔가 안에서 빛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요거 말고 또 이제 로켓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로켓 추진 연료가 나오면서 이거 아마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봤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막 모양이 희한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신고가 엄청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로켓이 발사될 때 그 아래쪽에 형성되는 아까 컨트레일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제일 많은 게 이제 비행기인데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날아가죠. 근데 이게 저기 위에 떠 있으면은 아까 뭐 거리도 잘 모르고 뭔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행기는 이렇게 불빛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색깔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드론이죠. 아까 제가 처음 UFO랑 일반 비행기의 이런 모양이 틀리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게 뭐 좌우로 가고 아래 위로 가고 지그재그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 드론이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드론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드론이 있어요. 어떠냐면 하나는 이제 고정익 드론이라고 해서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우리 비행기 같은 거고요. 최근에 드론이라고 하면 쿼드코프터 형태의 날개가 고정되지 않고 회전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전익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인다든지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계속 한 자리에 떠 있는다든지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특정 동호회에는 UFO처럼 보이는 드론을 만드는 경진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또 사진이 막 찍혀가지고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문화, 재미로 아까 최기혁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치라이트인데 지상에서 이런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 쏴도 이렇게 기둥같이 보이고 특히 이제 밝은 불빛을 하면 하늘에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정말 리얼하게 이제 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UFO 모양 같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운석이죠. 운석이 이렇게 오다가 보통은 오다가 다 타버리니까 이제 끝나버리고요. 어떤 거는 여기서 폭발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지상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같은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면 맞이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이거 우주에서 뭐가 날아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주 쓰레기들인데요. 이게 이사라고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우주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인공위성보다 죽어 있는 인공위성이 몇 배가 더 많아요. 지구 상공에. 그래서 사실은 이 죽어 있는 것들은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것들은 항적 표시도 잘 안 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청소하는 로봇 뭐 이런 거를 아까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UFO로 오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저도 많이 본 것들인데 이런 구름 같은 겁니다. 꼭 보면 이 원반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UFO처럼 생긴 근데 이게 실제로는 구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구름만 또 모아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UFO로 오인하기 쉬운. 그것만 해도 몇백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상 번개라고 하는데 볼 라이트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공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무 다른 데 주위에 없는데 이게 공처럼 생겨가지고 여기가 막 굴러다녀요. 여기 보시면 철도 길을 막 굴러다닙니다. 이게 번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볼 라이트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현재까지도 과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은 안 돼 있어요. 다만 자연 현상으로 지금 발견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볼 라이트닝이라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여기 이런 사진들을 많이 리얼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냥 처음 보면 뭐 이상하게 이렇게 공이 막 굴러다니니까 외계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풍선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풍선은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모양이 낮에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쭉 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게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냥 뭐 계속 이렇게 낮에 보면 잘 보이는데 밤에 볼 때 이게 달빛이나 아니면 햇빛에 의해 가지고 얘가 반사를 하면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풍선 중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 기상 관측 풍선이죠.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이었던가요? 또 미국에서 비행기 출동시켜서 풍선을 미사일로 쏴서 이제 격추시키고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 아까 그 소소장이 포항인가요? 거기에 기상 관측 풍선 띄우듯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관측용 그 장비들이 탑재가 돼 있죠. 탑재가 돼 있고 위에는 아주 큰 그 헬륨 가스를 집어넣는 풍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고도를 높여가면서 그 높이가 되면 측정을 딱딱딱 해서 지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몇 메터 높이에서 뭐 온도, 대기의 온도라든지 뭐 오염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워낙 풍선이 크다 보니까 눈에도 잘 뜨이고요. 그리고 밤에 주로 올리거든요. 낮에 하면 좀 그래서 밤에 올리는데 밤에 올리게 되면 이게 빛 반사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UFO로 아주 오인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로즈웰 사건도 처음에는 이게 풍선이었다라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물음표로 어쨌든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의 어떤 그 오인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확산이 된다든지 뭐 새가 이렇게 찍었는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비행접시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이런 게 아니다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달 제일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이게 의외로 달인데 뭔가 계속 떠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신고를 많이 하신대요.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뭐 금성, 수성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차에 딱 조금씩 움직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가만 하늘에 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아 이게 제자리에서 뭐 우리 지구를 관찰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UFO라고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신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저희 그 학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UFO를 어디다 신고할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하나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정리하시기가 또 너무 힘드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NUFORC라는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매년 신고 내용도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들어온 이슈에 관련된 커멘트도 나와 있는데 그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걸 쭉 뽑아봤어요. 작년 한 해 미국에서는 도대체 몇 건의 신고가 들어오는가 그랬더니 평균 한 200~300건이 들어오다가 12월달 되니까 갑자기 한 3배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뉴저지 사건 관련한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하늘을 이제 보는 거죠. 전부 우리 동네에도 뜨나 해가지고 하늘 보고 찍고 신고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폭증을 해서 지금 긴급하게 아까 여기에 별도의 탭을 만들어서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고 들어온 것 중에 또 특이하게 한국에서 신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신고하신 분들은 이제 영어로 짤막하게 이렇게 몇 줄 적으시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하고 소소장님한테 이제 신고하시듯이 영어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즘은 뭐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리아 섹션으로 찾아보면 이런 건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주로 옛날에 이제 많이 있었고 가장 최근이 202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12월 달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제가 빨간 팁을 하나 친 게 있는데 요분이 찍은 사진이 좀 특이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헤어진 여자친구랍니다. 지금 이때는 사귀고 계셨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찍다가 벌레가 이렇게 이 벌레라고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가 하나 찍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 가평 UFO 사진 아시죠? 제가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소장님께는 미리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다 모인 자리에서 소장님 의견 한마디 해주시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이따가 뭐 할 때 지금 그냥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만. 뭐 본인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가평 UFO 사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 비행 궤적이거든요. 이 궤적, 이 비행 궤적을 이제 일부 UFO 전문가라든가 이제 뭐 이런 영상 전문가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어떤 허상의 이미지로 이제 잔상 이제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이 비행체가 구름보다 상당히 그 위쪽에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 고도 분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분석 그리고 이제 크기 분석까지 다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비행 궤적이다. 사진상에는 굉장히 짧게 보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UFO의 가운데 중앙 포인트의 이 폭이 이 궤적보다 좀 더 직경이 넓다.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시간차와 거리차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즉 이 비행물체가 이 궤적을 뒤로 하고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턴을 했다는 거예요. 급턴. 이 급턴이 뭐 일반 뭐 라운딩해서 뭐 전투기가 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0.00 250분의 1초니까 0.004초거든요. 굉장히 그 순간적인 찰나에 이게 이제 선을 비행을 하면서 찍힌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베이퍼 이제 현상으로 보이는 이게 찍혔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비행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다 사라졌다 그러면 왜 충격 소닉붐이 생기지 않고 소리도 없이 이건 말이 안 된다. 현대과학에 맞지 않아서 이거는 잘못 찍힌 거다. 또는 사진 현상상의 미스테이크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미국 전문가 맥 웨스트도 그 사람은 아예 분석을 안 했어요. 그냥 전화 보냈더니 바로 금방 답장이 오던데 한 줄밖에 안 왔어요. 이거 이제 그 타작할 때, 참깨 타작할 때 그 하나가 알갱이가 튄 거를 잘못 찍힌 거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회의론자인데 분석도 물론 잘 하시긴 하고 프로그래밍도 직접 자기가 하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좀 진중하고 그 사진을 좀 더 제보가 왔다 그러면 좀 살펴보거나 그렇게 한 진지한 자세를 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경험치 그냥 쉽게 보고 쉽게 적어하는. 근데 이것이 이런 사진을 만일 그 범죄 수사할 때 어떤 흔적을 찾기 위해서 피 한 방울의 흔적을 찾잖아요. 그 조사할 때 그때 또 그런 식으로 방관해서 지나치면은 그건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좀 더 진지하게 이제 분석을 임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프랑스의 CNES의 그 검사 결과가 맞았다. 그래서 요 길이가 상당히 그 길었어요. 각도 분석을 하니까 이 비행체보다 더 긴 거리고 훨씬 후방에서 이것이 생성이 됐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또 이 고도인데 구름 바로 이쪽에 있는 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그 공기압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즉 구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공기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구름의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는 이미지가 훨씬 고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적인 그런 현상까지 다 고려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곤충에서는 미국의 제프리 사니오는 곤충에서 이런 궤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궤적을 3단계로 제가 끊어봤거든요. 그 3단계 기준은 뭐였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비행물체와 가까운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짙어요. 이 궤적이. 두 번째 중앙 2단계 영역에서는 좀 더 흐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꼬리 단계에 가까울 때는 굉장히 더 흐렸어요. 입자가. 흐리고 분산되어 있고. 이 말은 뭐냐? 결국 그 로켓이나 제트 추진 그런 비행체에서 보이는 궤적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거예요. 거의 유사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CG물도 아니고 실존하는 실제 비행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체가 직경 높이 폭은 요거 직경 400m의 절반 정도 못 미치는 한 150m로 계산이 나왔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뭐 일반적인 곤충, 이건 제가 곤충 전문가한테도 국가소속 전문가한테도 제가 사진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하도 그렇게 주장하길래 사람들이, 영상 전문가가. 그래서 이게 무슨 곤충 아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곤충의 특징이 전혀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곤충이 아니다라고 제가 확답까지 받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또 어떤 계산까지 해봤냐면, 이게 만약 곤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성규 기자가 그 노부부를 찍을 때 3m 전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카메라로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체가 노부부 머리 위쪽에 떠서 지나갔을 때 포착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크기 계산을 해봤더니 직경이, 벌레 직경이 한 11cm에 가까워요. 11cm. 그 다음에 곤충 벌레의 두께가 한 5, 6cm가 나와요. 그만한 뭐 사마귀도 아니고 그만한 것이 날아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뭐 이 정도 손에서. 네, 뭐 이쪽 그 가평 UFO 사진 분석과 관련해서는 저희 학회 때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쨌든 이런 제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여기 애니노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한국의 이제 그 UFO 신고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고가 많이 됐냐 보면 이제 서울이 압도적으로 57건이 지금 돼 있죠. 그리고 뭐 여기 고양시도 있고 화순도 있고 뭐 이런 데는 뭐 한 건 아니면 3건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럽에서 지금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도 접속해 보시면 유럽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이런 미확인 현상에 대해서 등급을 이렇게 A부터 D2까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확실하게 확인된 현상이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근데 정말 모르겠다는 0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정말 모를 것 같다 정도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한 0.9%니까 한 1% 정도.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A, B, C, D를 했는데 D 이하가, 그러니까 D를 D1, D2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했는데 요 D만 묶어서 보면 대략 한 3.1% 정도가 미확인 물체로 이제 확인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71건에 대해서, 이게 작년 12월 17일자 기준입니다. 3,171건에 대해서 대략 한 3% 정도가 좀 미확인 현상에 가깝다라고 이제 여기서 지금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요 한 페이지에 사실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보시기에 눈이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제가 쪼개서 이렇게 그림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젤리피쉬라고 해서 여기 사람 모양으로 생긴 이런 형체가 이렇게 하늘로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2018년 9월에 이라크 미군 기지에서 찍힌 거라고 하는데, 작년 1월 달에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풍선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미확인 드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 진실은 알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젤리피쉬 UAP라고 검색하시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생긴 모양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미국 국방부 산하의 AARO라는 그 기관이 지금 UFO 관련한 전담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보고서가 이제 해마다 나오는데 3월 6일 날 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쪽 얘기는 항상 비슷한데 그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이제 결론이 항상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 언히든이라는 영국에서 만든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 글자가 좀 특이한데 NHI, 그러니까 Non-Human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지능체, 인텔리전스 해서 NHI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즉 이제 그 외계인으로부터 납치를 당했다든지 고문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신적인 치료를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 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그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 사이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우리나라에도 외계인 접촉을 하셨다든지 뭐 이런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례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해마다 거의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6월 달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연례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관들이 요런 데로부터 정보를 다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들어볼 만한 이제 웬만한 기관들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사라든지 FBI, 뭐 US 에어포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관들, 정부 기관들이죠. 미국의 NSA 정보국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쪽 AARO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다고 되는 것들이 신고 들어온 거를 취합을 해서 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비공개로 돼서 자세한 리포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미국 쪽이잖아요. 북미 쪽에 상당히 빨간색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중동 쪽이거든요. 보시면은 중동 쪽이 의외로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와 이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빨간색이 많으냐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상 일본 쪽에서 상당히 많은 UFO 목격 신고가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점들이 이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탐색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그램린이라는 기술을 이제 그 보고서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램린 기술은 기존에 이제 2D, 3D 레이더를 포함해 가지고 광학 카메라라든지 뭐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이런 기술들 그리고 전파 탐지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이제 다매체 다중 센서에 의한 UFO 탐지를 한번 해보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조만간에 이제 지금 실증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군기지에서. 그래서 아마 미군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UFO가 나타나는 주요 사이트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한 센서들이 이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그 빨간색으로 점이 많이 찍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쪽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일본에서 이 UFO 의원 연맹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분이 이제 뭐 잘 아시는 이제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분, 고이즈미 시게로죠. 주니치로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략 한 60분 정도가 60분에서 80분 정도가 지금 이 조직을 구성해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활동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미국 하원이나 이런 의회 중심으로 이런 조사가 지시가 되고 뭐 청문회도 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회를 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국 쪽에 막 출장을 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슈 토론도 하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UFO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여기 이제 뭐 아주 많이 들어보신 엘리존도라는 분께서 비인간 표본을 회수했다 하고 이제 사실 예전에도 또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하셨는데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또 이때 뉴스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그 영국에서 또 이런 통계 자료를 발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UFO Identified라는 그 기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UFO 목격 탐지 이게 24년도에 발간된 거니까 전년도 거를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회도 아마 올여름쯤에 아까 서 소장님이나 여기 위폰 대표로 있는 우리 유진호 총무님이 접수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통계를 내서 이런 자료를 이제 만들 건데
여기 요 UFO 아이덴티파이드라든지 제가 앞에 언급했던 그 사이트들은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다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뭐 북아일랜드죠. 그래서 여기에 출몰한 UFO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UFO 관련해서 또 9월 달에 나사에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나사에도 UFO 관련된 조직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AARO로 통합이 되면서 사실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영역에서의 UFO 관찰은 주로 이제 나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번씩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빨간색 쳤는데 잘 안 보이실 건데 핵심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약간 사기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9월달에 이런 게 또 나왔죠. 외계인 시신을 찾았다 이러면서 이것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희한하게 생긴 또 모양이 있는데 요게 이제 멕시코에서 외계인 시신이다 하고 크게 또 뉴스에 막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달에 또 캐나다에서 90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좀 중단됐던 UFO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부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AARO를 통해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부터 막 이제 그 빨간 점이 찍혔던 나라들은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뭔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스카이 캐나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위쪽은 사람들이 거의 뭐 살기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 국경 따라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대도시들이. 그래서 아마 요즘 뭐 트럼프가 우리 미국하고 그냥 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중요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하원에서 이렇게 청문회가 있었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 전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별도로 또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말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요. 청문회 전체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솔 파운데이션이라고 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쪽에서 하는 가장 큰 재단 그러니까 이제 뭐 재원을 확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UFO 관련된 이슈를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22일과 2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했는데 뭐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레슬리 킨이라든지 라이언 그레이브스라든지 여러 이제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아까 제가 일본 얘기 드렸는데 UAP 연합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의회 소속의 이제 아사카와 요시하루라는 분이 이제 또 참석을 해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저희 학회 하듯이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레슬리 킨하고 라이언 그레이브스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나온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파일럿의 목격담은 대체로 무시된다. 왜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목격담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게 법제화를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폭로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뭔가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미확인 잠수 물체에 대한 이 갤러댓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또 여기 USO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바다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또 공중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뭐 이런 현상들을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런 목격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수중에 UFO 기지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이슈인데 아까 그 미국에서 조사된 자료, 영국 자료, 뭐 유럽 자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이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왔고요. 저희 학회하듯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램린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센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그럼 UFO 관찰에 한번 써보자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재단 같은 데인데요. 투자를 받으면 이 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센서를 만들어서 UFO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관측용으로 이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갈릴레오 프로젝트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까 그램린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하에서 AARO에서 이제 하는 거고 국방부에서 요거는 지금 민간 주도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사실 센서들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센서가 그 센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군의 센서가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장비가 그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매년 연말이 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방 예산에 도장을 꽝 찍게 되는데 이 국방수권법에서 저희가 이제 볼 그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UFO 관련된 탐사 예산이 들어가야 정부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UFO라고 명시되거나 UAP라고 명시되지는 않지만 카운터 UA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드론 체계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위험을 그래서 이 드론에 관련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AARO와 공유해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 두 개의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아마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전부 다 AARO에서 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온 내용을 인용해서 이게 드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최근에 이제 뭐 너무나도 많은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요 내용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유튜브 영상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뉴스 검색만 해보셔도 지금 자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이 아니구나. 작년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올해 이제 2025년 UFO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미국 의회 청문회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해마다 열렸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추정컨대 2025년에도 열리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지금 그 차기 의회 청문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에 하반기 정도에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마운틴 헤이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주에 보면 그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그 삼각지대가 있어요. 약간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가다가 사라지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약간 이제 그런 삼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중간쯤에 있는 게 이 헤이스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스가 옛날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왜 워낙 험준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떨어지더라도 뭐 이거 찾으러 가기도 힘든 정도로 험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중국 풍선이 날아가다가 미군한테 격추돼서 추락한 것도 이쪽 지역입니다. 근데 찾는 걸 포기했죠. 왜냐하면 찾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유명하냐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그 리모트 뷰라고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투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달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외계 기지가 있는지 없는지 투시자들을 통해서 원격 투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걸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고 스완이라는 분, 팻 프라이스,
조셉 맹글이라는 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각각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원격 투시를 한 거죠. 원격 투시를 해서 뭐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래스카의 마운틴 헤이스에 외계인 비밀기지가 있었다고 팩 프라이스라는 분이 이제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히스토리 채널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좀 이런 미스테리한 일을 탐사 보도하는 유명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히스토리 채널에서 미싱 알래스카나 알래스카 트라이앵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5년에 한 번씩 방송을 했어요. 특집 방송을. 근데 그 방송을 보면 15년, 20년에 했죠. 그래서 지금 2025년 올해에 특집으로 마운틴 헤이스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이제 좀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반쯤에 이게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여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요 관련해서 리모트 뷰잉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다가 보니까 마침 또 그 아까 유진우 씨가 같이 운영하는 엑스라인 채널에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편에 걸쳐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계인 기지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아놨는데 요거 엑스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들어가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기 히스토리 채널의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스키노커 목장의 사건이죠. 그래서 작년을 아주 그냥 이 UFO의 현상을 막 이끌었던 내용인데 이 미국의 그 유타주에 있는 그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도 뭐 그 영상들을 다 찾아서 봤는데 정말 좀 특이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계속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서 다음 시즌을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장을 아예 이 돈 많은 부자 다 사버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촬영 세트를 꾸며놓고 그냥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옆에 이제 캠핑장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 되면 한번 캠핑장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벌어지는 UFO 또는 이상한 미스테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2025년에 새 시리즈가 나온다 하고 지금 어나운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이제 월별로 제가 쭉 한번 모아놓은 건데요. 저희 학회나 협회 일정은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여러 UFO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거의 고정적인데 날짜가 지금 공지가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공지된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 오자크 마운틴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도 아주 유명하신 그 분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리고 뭐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로즈웰 축제 같은 것도 이렇게 대부분 날씨 좋고 가족들이 다니기 좋은 5월에서 한 10월 안쪽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뉴저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기니까 설명을 다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저지 이슈는 별도의 뭐 특별한 설명보다는 워낙 영상들이 많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 이게 좀 현대 기술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뭐 이상한 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는 또 약간 두리뭉실하게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의심을 막 증폭시키고 있고 이게 또 미국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유럽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지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NUFORC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미국에서 50년 동안 이 일을 이역을 하신 거니까 소장님은 올해 몇 년 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장님보다 조금 더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집 코너로 요 홈페이지 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뉴저지 UFO 출현 영향으로 기존에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대비해가지고 갑자기 두세 배가 신고 건수가 확 늘어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이게 한 이슈가 됐더라라는 거고, 여기에서 제기하는 이제 두 번의 발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발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크기, 속도, 은밀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열적 현상, 그 열관찰도 안 되는데 비행기가 날고 있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적외선으로 찍어도 이제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관측이 안 되고, 또 수십 대가 막 동일한 패턴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뭐 플레어도 아니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지속 시간도 뭐 이게 영상 보면은 막 수시간 동안 떠 있어요. 이게 과연 드론이 저렇게 떠 있을 수 있나? 그리고 풍선도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떠 있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신고를 받은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드론이 NHI, 그러니까 비인간 지능체라는 이론은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보고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22일 날 그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둘 다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고, 그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서 또 목격이 되고 있고, 오브 목격에 대한 대량 그 제보가 있답니다. 옵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풍선 같은 구체, 그러니까 동그란 구체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뭐 추진체도 없는 것 같은데 동그랗게 보이는 게 그냥 하늘에 막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량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진짜 뭔가 하고 지금 다들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가 짤막하게 뭐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 관련해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너무 오래 발표를 해서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